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경찰에. 계속되는 악연. 최강욱 의원은 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찰은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어요. 이유는 한 장관 개인정보를 MBC의 임모 기자에게 최강욱, 당시 청문위원이었죠. 최강욱 의원이 건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경찰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언론, 청문자료 공유가 일상화,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논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최강욱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쓰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 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고가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자, 압수수색은 이루어졌고 영장도 발부가 됐는데 최강욱 의원은 MBC 그 기자를 모른다라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 예. 주민등록 초보이나 진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을 인사청문회에 냈다는 거잖아요.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냈는데 이제 청문회는 이제 법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이고요. 예.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거 자체를 지금 MBC의 이제 임모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임모 기자가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민주당의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 언론 매체에다가 이걸 또 다시 빼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개인정보는 취득할 때, 수집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출신 구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아니고 이제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민주당이랄지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예. 일부 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조국 사태 이후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이 악연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감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 언론의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기자가 지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이 정보를 가져가고 갔으면 사실 이제 본인의 취재 목적에 합당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또 다른 데 흘러갔고 예. 이게 악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흘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예.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단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MBC도 그렇고 그 임모 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강욱 의원은 그 MBC 임모 기자를 몰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야 사이에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임모 기자가 정말로 그 인터넷 매체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결은 또 다른 결인데 아니 의원이 기자에게
어떤 뭐 협조도 못하느냐 이걸 갖고 그러느냐 뭐 이런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의원하고 기자는 이거 다 합니다. 전부 다 하죠. 저희들이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정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전부 다 그 언론에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다 보도가 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거든요. 국회 국정감사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오게 되고 고중에 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싶으면 기자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검증을 하게끔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즉 인사청문 대상자가 예를 들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산 형성 과정은 제대로 됐는지, 뭐 비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언론에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것을 말하자면 지금 국회의원도 압수수색하고 입법부인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또 그 기자 집에 가서 기자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기자가 여성분인데요. 여성의 속옷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잘 못해가지고 다 팔려나가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다 커버가 안 되고 국가 행정력이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수사를 못하고 있고 그 피해를 다 이 보전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기자 압수수색하고 국회 압수수색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권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권력을 이렇게 저는 남용을 하는지 백발양보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 이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아마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협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아파트를 매매했던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취재했던 데서 비롯이 돼요. 그러니까 초본을 통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의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를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까지가 다 나간 상황입니다. 이 인사청문 자료는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있는 제출되는 그런 자료이지 이게 언론과 협업을 하면서 무언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저 삐뚤어진 인식, 저 협업이라는 단어, 어떻게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특정 정당과 협업을 하면서 이 왜곡, 이 여론을 만들어가고 왜곡하고 하는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피의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거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세력들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과 짜고 경찰과 짜고 이런 정보를 흘리고 있다.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전한 정보가 나간 거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는 일이고 우리와 관련된 정보가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보, 한동훈 장관을 위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보는 언론과의 협업이라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저렇게 삐뚤어지고 천박하고 내로남불적인 사고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나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다 사실관계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찾아내야 될 거고요. 최강욱 의원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2심 판결이 최강욱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1년 6개월 이상이나 그렇게 2심 판결이 안 나오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백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또 한 부분에 의심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시각차가 선명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등 21명의 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의 정보라서 온 동네를 들쑤시는 것이라면 과잉 수사를 넘어 분풀이 수사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충성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대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한동훈 장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과거 최강욱 의원과 한동욱 장관 간의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전, 이런 악연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다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에게 칼 빼든 한동훈. 최근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다는데 가상자산 정보 다루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및 재배정,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이 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라는 이른바 칼을 빼들었다라고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오늘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또 국회 일정상 이석을 했고요. 김 전 비대위원님, 네. 한 장관의 이 같은 조치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레거시라면 레거시일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이나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저런 논란 끝에 결국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되는지를 한 번쯤 국회나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어떤 가장 첫 스텝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적어도 아직까지 공시가 불투명하므로 적어도 공직자들은 이와 관련된 이해 업무를 볼 때는 조금 다르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좀 투명하게 하는 방안들을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것이고, 저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투명화되는 절차들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